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직능현 전재식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소재는 AI 전환 시대 직업 능력 개발 방향입니다. 여기도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연구하던 그 내용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또 집사람이 또 설거지를 시키면 설거지 하다가 중간중간 생각나면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며칠 동안 자료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오늘 발표에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동선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더 저는 내용 자체가 서로 같이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많은 담론 그리고 주제를 던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아니라 방향으로 좀 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기조 강연도 그렇고 두 분 발표자도 그렇고 AI라는 소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구자들이시고 학자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최근에는 AI로 다 쉬운 것을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는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AI를 보는 관점이 저는 이제 주로 기술이라던가 이런 산업 쪽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인지 양성을 하고 그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주제로서 그 도구로서 그 직업 능력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쪽에 좀 연두해 주시고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세 가지입니다. AI와 혁신 성장, 그리고 AI 전문 인력 활용,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직업 능력 여러 가지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AI 혁신 성장하면 저희가 AI 진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2015년인가요? 거기에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두면서 그 전까지는 아무리 컴퓨터가 정교해도 바둑은 워낙 정교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각이었는데요. 2015년도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두면서 우리의 예상을 아주 산산조각 냈죠. 그래서 4대 1이긴 하지만 거의 이세돌이 완패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런 거대 담론에서의 어떤 기술 변화는 먼저 전문가들이라던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퍼지는 그런 어떤 타임 시리즈 체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이때는 2015년도에 먼저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TV상으로. 그러면서 엄청나게 AI가 무섭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오히려 희망보다는 걱정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AI가 싹 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술적으로 많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A.I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인공지능 AI로서의 어떤 가치를 했죠. 그러다가 올해죠. 제너러티브 AI가 나오면서 여기에 많은 분들 제가 카톡 이렇게 대문 사진을 보는데 그 생성형 AI 하면서 챗 GPT에서 사진을 넣으면 그림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관심 폭발. 이런 쪽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챗 GPT 웹 월간 사용자가 그 제너티브 AI가 나오면서부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사진을 하나 전부 다 이렇게 버전을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손 드시려면 안 드시겠죠. 그 정도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제너러티브 AI 하면서 다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세대 이제 곧 준비하고 있는 아까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님도 말씀하셨죠. 에이전틱 AI가 지금 이제는 개발이 돼서 2, 3년 후에는 다시 이게 제너러티브 AI에서 에이전틱 AI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AI를 인간이 통제를 했습니다. 프로그래머하고 그 안에서 바운더리를 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필요 없어요. 이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는 혁신성장이랍니다. 여기도 2016년도인가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딱 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쇼킹을 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많은 산업적으로 산업 전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력 산업이 신산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제가 키워드 박스를 하나 놨는데 그 당시에서 최근까지 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로 하는 그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한번 용어들을 쭉 한번 박스에 넣어봤어요. 이때 가만히 보시면 AI는 주연이 아닙니다. 대부분 빅3 플러스 AI, DNA의 AI,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하는 기술로서의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AI라는 이제 그 점이 없어집니다. 고유의 어떤 명사로서의 A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DX라고 하는 게 결국은 AX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거죠. 이 그림 뒤에 AI가 여러 가지 산업 현장이라든가 산업 전환이라든가 혁신 성장이 AI 뒤에 숨어가지고 AI가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하나의 어떤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사실 구두로 정의했는데 그거는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듣고 싶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이것을 좀 한번 저는 AI 플러스 혁신 성장, 그러니까 AI와 혁신 성장이라는 아까 두 가지 보여드렸던 융합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것을 기술 경제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좌측에 이제는 이게 주황색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제품 혁신이라고 했죠. 자동차가 그 내연기관차가 스마트카가 바뀌고 로봇이 지능형 로봇으로 바뀌고 기계가 그런 어떤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 성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공정 혁신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디지털화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AI가 이제는 모든 기술을 점유하다 보니까 결국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이제는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들은 AI가 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두 개가 혼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 그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저는 좀 여기에 강조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는 AI가 산업이라든가 기업에 퍼져서 응용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통계들이 이제 국가 통계인데요. 최근에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도입 비중은 한 0.1%. 근데 이게 향후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저만의 예측이 아니라 많은 기술 그리고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예측입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속도. 빠른 속도에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전문인력 활용인데 이 산업 전환이고 기술 전환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특히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직무 전환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인구의 대이동이라고 인재의 대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이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가고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 산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비중을 보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들도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AI 전문 인력 수요는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는 신산업 산업부에 의뢰를 받아서 산업기술 인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AI 전문 인력 활용 수준은 되게 낮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이제는 다만 이게 2, 3년 전 통계라서 아마 지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갔을 겁니다. 보시면 신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신산업이나 첨단 산업조차도
AI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기업이 6.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그나마 채용하고 있다는 기업들이 1.8%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인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필요가 없어서인지는 그거는 정확히 아직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팩트가 이렇다는 겁니다. 다만 현상이 그렇다라고 하면 미래는 AI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다양한 통계들을 보는데요. 그 채용 인력 대비 채용 예정 인력이 보통 상당히 작아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채용 인력보다 채용 예정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를 봐서 미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화 디지털화하면서 다양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화라든가 지능화, 연결화를 디지털화의 어떤 핵심 그 지표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보통 0단계에서 5단계까지 합니다. 0단계는 예를 들어 자동화가 진행이 안 된 상태. 1단계에서부터 5단계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화 상태 이렇게 보는데요. 대부분이 통계를 보면 여전히 한 60%는 그 자동화가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에 가는 경우에는 거의 한 1% 정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아마 한 5년 후에 조사를 하면 상당 부분 비중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요, 그 두 개가 보시면 다른 것들은 채용률하고 부족률이 같이 가는데 이 5단계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채용은 없지만 부족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고도화될수록 5단계로 갈수록 나중에 AI 인력에 대한 부족이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AI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융합 그리고 인력의 대이동을 봤을 때 결국 직업 능력 개발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격한 AI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그 속도를 맞출 것인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AI 인력에 대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요들을 어떻게 대응해서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 세 번째는 한편으로 이거 암울한 건데요. AI하고 기술 전환이나 발전이 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기술적 실업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적응이 못한 어떤 계층이라든가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위험 증가를 어떻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갈 것인가 하는데요. 제가 이걸 쫙 쓰면서 한번 AI한테 돌려봤어요. 그래서 너는 챗GPT한테 AI 전환 시대 직업 능력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딱 했더니 5가지를 딱 냈는데 저하고 한 70~80%가 겹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보고 정책 과제를 만든 건 아니에요. 먼저 정책 과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딱 돌렸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발표를 해야 되나? 갑자기 회의감이 확 늘었는데 상당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요거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기술 인력 어떻게 그 빠른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정책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가 민간은 절대로 못합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역량에 대한 기술 인력 양성 맵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도메인 AI 융합 역량 모델을 구축하고 해야 된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 국정과제 AI를 키워드로 하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부처마다 다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융합이 안 돼요. 근데 AI 시대에는 융합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처 간 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AI는 절대로 그 기술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 인력도 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인력들에게 그것을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그 교육을 가르친다면 한 6개월 후면 아마 상당히 변할 겁니다. 그것을 3, 4년도에 써먹으려면 아웃데이트가 돼 있죠.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방향은 저는 재직자들 직무 전환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AI 융합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는 그 직업훈련이라는 게 그 업스킬링 중심이었는데 이거 리스킬링으로 가야 된다. 여기는 없지만 저는 리업스킬링이라고 새로운 어떤 융합된 단어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자들한테 여러 가지 그 직무별로 생산 인력, 엔지니어급, 소프트웨어 여기에는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생산 인력과 엔지니어는 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리스킬링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 AI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것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생산 인력 중에 상당 부분 지금 직업능력 개발은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역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산업 분야 도메인 전문 지식을 결합한 AI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래형 자동차 산업하고 지능형 로봇 똑같이 생산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직무 역량이라든가 요구 역량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같은 직무로서의 직무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이거는 그 포용적 그 직업능력 개발이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적 실업이 생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고 또 가야 같이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모두의 AI라는 측면 여기에는 어떤 중장년 재직자라든가 그리고 AI로 대체되는 뭐 생산 기능직이라든가 단순 노무직, 사무직 대산, 직무정난 재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많은 지금 그 사업들을 이나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지역 문제와 그리고 아까 그 홍학표 센터장이 얘기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이제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될 조짐이 실질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중소기업 대상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교육들을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어떤 방향, 그 직업능력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높은 수준의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 세 가지의 어떤 그 방향을 발표하고 이제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